거의 모든 세계 물류가 거쳐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라카의 협의 현재 미중 간 패권 싸움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영미권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말라카의 협 인접국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느 줄에 서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와중 인도네시아가 큰 변수로 작용하면서 중국이 말라카의 협 장악에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중국 인터넷에서 공개된 중국의 아시아 전략 지도가 공개돼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도에는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발판으로 남중국해 국가들뿐만 아니라 말라카의 협 인접국들과 일본, 호주도 중국의 영토로 편입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관련 국가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 진영에서 더 큰 변수가 등장해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지도에 보면 한국은 중국 영토 전략 지도에서 빠져 있는데 전문가들은 경제적이나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의 성장세를 판단했을 때 중국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공항 건설을 수주하면서 중국의 아시아 영토 전략이 완전히 좌절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주 등 몇몇 국가들이 한국의 행보에 자신들의 안보까지 맡기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과연 말라카의 협이 미중 패권 갈등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아시아 영토 전략은 무엇인지와 한국이 왜 서방 국가들의 희망이 됐는지, 그리고 한국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사이에 두고 서로 힘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바로 말라카의 협인데요. 말라카의 협은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 남부 서해안과 수마트라 섬의 동해안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동서교역의 최단 항로입니다. 말라카의 협은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더욱 중요한 항로로 자리 잡았는데 세계 해상 운송량의 25% 이상을 책임지고 있고 중동 원유의 경우 50% 이상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런 세계 교역 요충지를 끼고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요. 한국에게도 말라카 해협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와 자동차들은 말라카 해협을 지나 주수출 지역인 유럽과 중동으로 보내지고 한국이 정유 산업 강국이 되기까지 말라카 해협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카 해협을 장악하는 국가가 세계 무역을 손에 쥘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동맹들이 강력한 해군력을 앞세워 말라카 해협 주요 항구 국가인 싱가포르와 동맹을 맺어 말라카 해협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강력한 해양 패권 세력으로 급부상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과시해 그의 여파가 말라카 해협까지 뻗치게 됐습니다. 이에 말라카 해협 주요 3국의 팽팽한 기싸움도 시작됐는데요. 이 주요 3개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영국군의 군사기지를 제공할 만큼 영미권 국가들과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싱가포르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대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말라카 해협 3국 중 가장 반중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하나의 중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요. 이에 중국 역시 동티모르 독립 문제에서 인도네시아 편에 섰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중국의 편에 선 이유는 역사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앙숙관계에 있다는 것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과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오랜 역사를 공유하지만 2차 대전 후 두 나라가 연방을 설립할 때 전쟁까지 벌였던 사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연방 설립에 불만을 품고 1963년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데요. 이때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말레이시아의 편에 서서 협공에 나서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영토만 더 빼앗기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역사적 이유로 더욱 정치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에 민주주의 진영이 장악하고 있던 말라카 해협에서 안보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있는 중국의 아시아 영토 전략 지도가 그 증거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이 지도는 보고 있으면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중국은 인접한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모두 복속시키고 인도네시아를 발판 삼아 호주와 뉴질랜드, 심지어 일본까지 자국의 영토로 삼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만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지도에서 한국이 통일된 국가로 표시되며 최근 한국의 군사력이 급부상하면서 북한과 통일을 이뤄내고 중국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중국에 넘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계획이 세상에 퍼지면서
난리가 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인데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네시아가 큰 변수로 떠오르면서 호주의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진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이 호주에 행한 경제보복이 오히려 역풍을 맞으며 현재 최악의 석탄 부족 사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일부 도시에선 몇십 년이나 문명이 퇴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인도네시아를 교두보로 삼아 호주에 상륙군을 보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인데요.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호주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군사기지를 발판으로 무력을 행사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긴장감이 날로 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도 2020년 국방전략갱신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더 큰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국을 잠재적국으로 지목하여 노골적으로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호주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계와 학계에 대한 공작을 벌이다 들통이 난 것인데요.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호주 내에서 부동산 개발로 큰돈을 번 중국계 호주인 차오차긴과 황샹모에게 비밀 지령을 내렸고 이들은 정계와 학계에 돈을 뿌려 공작을 펼친 것이 드러났으며 실제로 호주 데스티에리 상원의원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중국계 기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고 정보를 건네준 혐의로 사임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실체들이 드러나면서 호주 내부에선 전쟁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륙군을 대비해 여태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육군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는 세계 최강의 육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호주는 한국과 K9 자주포 구매를 시작으로 레드백 보병 장갑차 등 약 17조 원에 달하는 무기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지상전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며 하나 디펜스와 손을 잡고 호주 현지에 전차 생산 공장을 설립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과 협력해 강한 육군력을 확보하겠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은 호주가 엄청나게 고마워할 만한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호주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도네시아를 한국이 포섭해 군사기지로도 이용할 수 있는 전략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있는 항나딤 국제공항의 민관협력 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사업비 규모도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등 인천공항이 수주한 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수주로 인해 한국은 향후 35년간 바탐 항나딤 국제공항 운영권을 얻었는데 이것이 평소에는 민간공항으로 운영되지만 유사시 군사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 수주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바탐공항은 신남방 진출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탐공항은 말라카 해협의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와 페리로 3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로 향후 중국이 말라카 해협 확보를 위해 남하하게 될 때 바탐공항이 인민해방군 남하를 저지하여 말라카 해협을 보호하게 돼 제1공군기지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아직 한국과 KF-21 보라매에 대해 분담금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보라매가 개발이 완료되어 양산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바탐공항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한국은 인도네시아 세계 공항에 60메가와트 태양광 플랜트를 건설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로 인도네시아의 전력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군사적 요충지를 한국에게 빌려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를 남하 정책에서 핵심으로 꼽고 있었는데 한국의 개입으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인데요. 이에 호주는 얼마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낸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을 한국에 급파하면서 벨중 견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입고 온 옷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은 한국의 마음에 들어 동맹 강화를 위해 한복 저고리와 비슷한 옷을 착용하고 회담에 나섰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녀가 한복의 기원이 한국임을 드러내면서 중국을 부정하고 또한 한국전쟁에서 호주가 한국을 도운 사실과 함께 피를 나눈 혈맹관계라는 것을 시사하기 위해 한복과 비슷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비공개로 진행된 양국의 장관급 회담에서 호주는 중국을 겨냥해 경제적 압박 외세의 간섭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으며 기자간담회에서도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같이 온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은 모인 기자들 앞에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것에 합의했고 양자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호주는 오커스 가입으로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의 도움 없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육군력 강화에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중국 지상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한국 없인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더욱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중인데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는 것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한국의 영향력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